네, 중국 춘절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을 했는데 상승 출발을 하다가 이 시각 현재는 보합권으로 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한 주 쉬고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춘절이 끝난 다음에는 중국 증시는 그 춘절 효과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3월 3일 날 개막하는 양해죠.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하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탄소, 에너지 절약, 스마트 시티,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정책적인 그 호재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양해가 끝난 다음부터는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 채권 발행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주가가 2,500포인트 전후라면은 기업들의 IPO 물량뿐만 아니라 비유통주 해제 물량들이 직접 매각이 되는 그런 그 시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2,500선 이후부터는 아마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소비가 지금 작년의 춘절 연휴 기간보다 14.7% 증가했다라고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춘절 연휴 기간 소비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금 소비가 4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든지 이 때문에 연말 보너스가 줄어들었고요. 또 중국 공산당이 고급 술이나 사치품에 대해서 상봉비 정부의 카드 사용을 좀 엄격히 단속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1조 원 정도가 됐는데요. 중국 속담에는 싼 게 비지떡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저가 여행이라든지 세일 품목에 좀 몰리면서 과자나 담배 그리고 저가 술, 의류뿐만 아니라 할인 판매에 들어갔던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태블릿 PC 쪽과 관련된 전자제품은 인기를 끌었다 그럽니다. 올해는 춘절 기간이 발렌타인데이하고 겹치면서 택배업자들이 그 반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초콜릿이라든지 꽃 매출은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대신 매장을 직접 찾아서 선물을 전해주는 주얼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무려 38%나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특히 중국의 그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스모그가 심해서 상주 인구의 그 절반 정도인 900만 명이 이동을 했는데요. 특히 이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내조 소비가 인기를 끌었고요. 중국을 본토에서 벗어난 관광객 수만도 400만 명에 달했다 그럽니다. 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한국 쪽에서 쇼핑을 즐겼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6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전까지는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명품 상품들을 소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분유와 같은 웰빙용 식품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유와 같은 웰빙용 식품들이 중국물과 관련된 테마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는 특히나 저가 상품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웰빙형 상품을 많이 소비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가 상품의 소비가 늘어난 반면에 고가 상품에 대한 소비는 많이 둔화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은 그 춘절 기간이 막년의 시즌과도 겹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당이라든지 국무원 같은 국유기업체 임직원들은 윈난성이라든지 하이난도 같은 유명 휴양지에서 회의를 핑계로 해서 한 병에 580만 원짜리 하는 고급 술이라든지 삭스푼 요리 같은 호화 연회를 즐깁니다. 작년에는 이런 그 관광 접대 비용만 무려 34조 원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이상하게 레스토랑의 매출
매출이라든지 고급 술 소비뿐만 아니라 호텔의 매출이 급감을 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그 지도부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화 연회 금지령이 떨어졌고요. 음식 낭비 자제라든지 절약에 힘쓰라는 그 훈령이 내려지면서 상공비죠. 공무원들의 접대비, 공용 차량비, 해외 출장비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그 관광 접대가 무척 조심스러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 쪽에 있는 레스토랑의 매출은 춘절 기간 30%나 감소했고요. 또 절강성에 있는 고급 호텔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20%나 감소했다 그럽니다. 더욱이 부패 척결 운동으로 인해서 고급 선물인 동충 화초라든지 호화 월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찬바람을 맞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외부에 드러나는 행사를 이제 피하게 되면서 관공서의 그 직영점에서 몰래 자신만의 연회를 즐긴다든지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선 대책이 있다는 국민성 때문에 아마 접대 문화는 더 은밀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31개 성시의 이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근데 재미있는 점이 모두 합치면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발표한 GDP보다 약 979조 원이나 많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차이가 나는 건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정부 통제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GDP 차이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요. 정치적인 요인이 그 복합적으로 가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억 9천만 명이나 되는 그 유동인구라든지 취업인구가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상상과 운송이 불명확합니다. 여기에 GDP 측정상 광공업의 부가가치는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80개 중국의 주요 철강 회사들의 매출은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광공업의 그 최종 생산을 최종 그 제품을 할지 작업 가격을 할지 선입 선출법을 할지 후입 선출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중간재 투입되는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구입 가격, 출하 가격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요인은 지방정부 간부들이 GDP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 평균 수입이라든지 대졸자 그 취업률 그리고 농업 생산 숫자를 좀 부풀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일부 경제학자들은 전력이라든지 주택, 인프라 투자, 대출과 같이 손을 타지 않는 지표를 가지고 실질 성장률을 구했더니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7.8%가 아니라 7% 전후라는 그 논문까지 발표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통계 마사지가 심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G2라고 불릴 정도로 급성장한 중국인데요. 국제적인 신뢰를 더욱더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아직까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